프린트는 37번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적용하는 문제만 있는 프린트야. 확인 문제 6번 보자. P 지점과 도선 A, B 사이의 간격이 같다. P 지점에서 도선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제로다. 우리 자기장이 0인 거 바로 별 지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 여기 P는 다 소문자로 고쳐주라. 대문자로 잘못 나와 있네. 그때 A와 B는 도선이래. 우리 도선은 항상 위쪽이나 뭐 아래 또는 오른쪽 왼쪽으로만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도선 자체가 지금 이 종이면에, 이 화면에 박혀 있는 거지. 박혀 있을 때 전류의 방향은 두 가지야. 이 박힌 쪽으로 들어가느냐 또는 이 화면 밖으로 나오느냐, 두 가지인데 지금 A는 전류의 방향이 주어졌어. 눈알 모양으로 주어졌네. 바로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오른손 준비했니? 이런 식으로 형성되겠지. 그때 우리는 P 지점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를 묻고 있으니까 바로 P 지점에서의 나침반을 둬보자 라는 거야. P 지점에 나침반을 두면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곡선이지만 이것의 접선 방향으로 N극이 향할 것이기 때문에 A에 의한 자기장은 바로 아래쪽이 될 거야. A에 의한 자기장은 바로 아래쪽이 될 거야. 그런데 P 지점이 A와 B에 의한 자기장 모두 합쳐져서 제로가 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별 지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은 P 지점에서 아마 올라가야 할 거란 말이지. B 지점이 올라가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B에 의한 자기장이 P 지점에서 올라가는 자기장이 되려면 B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할 거야. 근데 이렇게 A와 B 방향 다 생각해서 풀면 이미 늦지.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돼. A와 B 도선 두 개가 있는데 두 도선 바깥에 별이 있네. 그렇다면 두 도선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A가 튀어나오니까 B는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풀어야지. 그리고 A와 B가 만드는 자기장이 1대 1인 지점, 거기가 바로 별 지점이잖아. A에 의해서 내려가는 자기장, B에 의해서 올라가는 자기장이 똑같아지는 바로 그 지점이 별 지점이잖아. 그런데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어. 거리가 다 그 도선 사이 간격이 같으니까 여기가 1대 2겠네. 거리는 1대 2야. 그렇다면 전류가 1대 2가 크기를 맞춰줘야 별 지점이 여기 있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전류의 크기는 1대 2. A가 1이면 B는 2. P와 A 사이 구간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바로 여기를 물어보고 있네. 자, 별 지점과 약한 전류 사이 바로 요 구간은 누구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크다고 했지? 약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크다고 했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강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큰 부분이야. 따라서 A가 약전류니까 A 전류에 의해 내려가는 방향의 자기장, A 전류는 아까 요런 방향, 물론 여기 지점은 접선 방향을 물어보는 거니까 내려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할 거야. 그러면 P보다 왼쪽 구간, 바로 여기. P보다 오른쪽 구간도 그렇고, 아니 P보다가 아니라 B 기준으로 오른쪽 구간도 그렇고 P 기준으로 왼쪽 구간도 그렇고, 여기는 전부 다 강한 전류의 자기장이 우세한 지점이지. 즉 B 전류에 의한 올라가는 자기장, B 전류는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형성할 거란 말이지. 따라서 왼쪽 지점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B에 의한 올라가는 자기장이 더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솔레노이드 문제 풀어볼까? 확인 문제 7번.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A, B가 같은 축상에 있을 때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크기 기억나니? 전류와 1m당 감은 횟수에 비례했잖아? 근데 지금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데, A 솔레노이드가 더 센 자기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B가 센 자기장을 만들 것이냐를 비교할 때 전류는 고려 대상이 아니겠다.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거든. 따라서 감은 수만이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겠네. 누가 더 많이 감겨 있어? B가 더 같은 거리당, 같은 길이당 더 많이 감겨 있네. 따라서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더 우세할 거야. 자,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대로 손을 그대로 감아볼래?
자, 나머지 4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류면 엄지손가락이 어딜 향하니? 바로 왼쪽을 향하지. 이 왼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즉 N극의 방향인 거지. 따라서 반대 방향은 S가 되고 솔레노이드 A와 B는 왼쪽이 N극인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B라는 솔레노이드가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지. 많이 감겨 있으니까. 1번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더 많이 감겨 있는 B가 크다. 2번 솔레노이드 A, B 사이에는 인력 청력이 작용한다. 자, A의 꽁무니가 S야. B의 앞머리가 N이야. 둘 사이에는 아마 끌어당기는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솔레노이드는 자석 2개를 같이 둔 셈이거든. 따라서 인력이 작용한다. P와 Q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란 그 지점에 나침반을 두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대답하는 거잖아. P 지점에다가 나침반 둬보자. 그렇다면 N극이 어딜 향하니? 왼쪽을 향하네. 그치, 얘는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요렇게 자기장이 돌아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야. 또 B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올 거야. Q 지점에다가 나침반을 두면 어디를 향하니? 그치,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이쪽 왼쪽을 향하겠지. P 지점에다가 나침반을 놔도 N극은 왼쪽을 향하고 Q 지점에 나침반을 놔도 N극은 왼쪽을 향하네. 둘 다 왼쪽이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같다라고 해야겠다. 얘를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많이 틀리거든. P 지점에서는 왠지 A 솔레노이드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이고 Q 지점은 B 솔레노이드의 S극 쪽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이거는 굉장히 솔레노이드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나간다, 들어간다의 개념이라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란 솔레노이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방향이란 공식화된 그 방향, 동서남북 또는 뭐 오른쪽, 왼쪽 이런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P지점이건 Q지점이건 어쨌건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기 때문에 2개의 방향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 풀어보자. (2014년 11월) 수능 보자. 10번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 도선, 이런 표현이 많이 쓰여. 무한히 가늘고 길다. 이게 전류가 너무 뚱뚱해서 서로가 겹쳐 있으면 자기장을 판별할 때 곤란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무한히 가늘고 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점 A, B, C 지점을 고정해줬고 거리는 소문자 D만큼 떨어져 있도록 했대. C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제로다. 여기가 바로 결정적인 힌트지. C라는 지점에 얼른 별표를 쳐야지. 도선 P는 올라가는 전류가 흐른다고 나와 있어. 그렇다면 도선 Q는 전류가 어느 방향일까? P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까? 아니지. 두 전류 바깥에 별이 떴으므로 두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또 약한 전류 바깥에 별이 뜨는 거니까 도선 Q가 약한 전류일 거야. 이렇게 되겠지. 뭐 거리도 판별해 볼까? 얘가 거리와 전류에 비례하면서 자기장이 생기니까 자기장이 1대1로 똑같아지는 지점이 별 지점인데 거리가 몇 대 몇이야? 강한 전류랑 이 별 지점은 거리가 3D고 약한 전류는 D잖아. 3대1이네. 3대1. 따라서 전류도 아마 3대1이 되어야 강한 전류가 3, I면 약한 전류가 I 이렇게 3대1이어야 강한 전류가 I라고 문제에 나왔네. 그렇다면 약한 전류는 그것의 3분의 1 I여야 말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기억 니은은 한 번에 풀리네. 전류의 방향은 P, Q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정답. 전류의 세기는 P가 크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배 크겠지. 디귿.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손을 감아봐야겠다. A 지점과 B 지점은 빨간 전류와 파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모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고려해줘야 돼. 빨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A 지점에선 T, B에서는 들이겠다. 거리가 D로 같으니까 얘를 뭐 정확하게 튀어나오는 걸 플러스,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빨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플러스 거리 D분의 I, 들어가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D분의 I겠다. 내가 지금 쓴 것이 빨간 전류에 의한 A, B 지점에서의 자기장인 거야. 그렇다면
파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 둘 다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므로 파란 전류에 의해서는 이걸 굳이 식으로 적어보자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해볼까? 마이너스 거리 3d분의 3분의 1i 얘도 마이너스 d분의 3분의 1i겠다. 뭐 이걸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돼. 굳이 이렇게 수식할 필요 없이 A 지점에서는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합쳐져 있고 B 지점에서는 둘 다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합쳐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디귿 보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어. 당연히 A 지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 있는 거고 B 지점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더 들어가게 되는, 더 보강되는 느낌의 B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큰 것이겠지. 따라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네. A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기 때문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B 지점이 오히려 들어가고 들어가는 더 보강되는 느낌이라 자기장이 크다라고 해야겠네. 답은 3번. 2019년 9월 문제 볼까?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 C가 도선이 3개나 나왔어? 종이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대. 종이면에 그 도선이 박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런 문제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대. A는 전류의 방향 가르쳐줬다. 그 다음 점 P에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제로래. 힌트 나왔다. P에다가 얼른 별표를 해야겠지. 우리 전류 2개가 흐를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별이 어디 뜨는지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짐작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지? A와 B에 의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P 지점에서 별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 전류 사이에 별이 뜬 거네. 게다가 두 전류의 정확하게 거리가 똑같이 D만큼 떨어진 지점에 별이 떴으니까 A, B는 전류의 방향도 같고 세기도 같겠지. 그래서 B는 A와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러면 기억이 풀리네. 전류의 세기는 A, B가 같다? 같지. 방향도 같고 세기도 같지. 그 다음 계속 문제 읽어볼게. 점 Q에서는 A, B, C 모두에게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제로래. 우리 이건 안 배웠는데 전류 3개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외우지 않았거든? 이건 직접 해봐야 돼. 어쨌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하니까 Q 지점에다가도 별을 할게. 자, 도선 A가 저쪽 Q 지점에 만드는 A가 저쪽 Q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을 보자면 A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내려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겠다. 이게 바로 A에 의한 자기장. B도 내려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겠네. 내려가는 자기장. 사실 좀 인간적으로 그리자면 B가 A와 전류의 크기가 같은데 Q 지점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 B가 A가 만드는 자기장보다 더 큰 자기장을 형성해야겠네. 그렇다면 이거 두 개의 자기장 크기를 합한 것만큼의 자기장을 바로 C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야 이게 전부 다 똑같아서 제로가 되는 별 지점이 될 수 있잖아. 따라서 도선 C는 Q 지점에서 올라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렇다면 C는 튀어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럼 니은이 풀리네. 전류의 방향은 B, C가 같다? 아니, B는 들어가고 C는 나오는데 그래서 니은은 틀. 디귿. A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와 Q 지점에서 서로 같니? 물어봤어. A와 C만 물어보네. 도전은 A, B, C가 3개나 있는데 A와 C만 물어본다. 그렇다면 여기 Q 지점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그려놨잖아. A가 만드는 자기장, B가 만드는 자기장, C가 만드는 자기장 이렇게 그려놨는데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살짝 지우고 생각하면 되겠다. 디귿 보기에서는 B가 만드는 자기장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Q 지점에서는 A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두 개를 합한다면 위쪽 방향이 되겠네. 위쪽 방향이 자기장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P 지점에서 A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이 무슨 방향인지만 찾으면 되겠다. 자, P 지점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내려가는 자기장, C가 만드는 자기장도 C가 이제 튀어나온다는 걸 알았으니 내려가는 자기장. 다 오른손으로 지금 하고 있지.
따라서 P 지점에서는 무조건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될 거야. 자기장이 세기가 아니라 방향만 물어봤으니까 내려가냐 올라가냐만 판단하면 되겠다. 두 개 방향은 서로 반대다 라고 해야 돼서 디귿도 틀. 2008년 6월 모의평가 볼까? 도선이 3개나 나왔어. 다 원형 도선이고 이 원형 도선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을 구할 수 있지? 전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나머지 4개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튀어나오느냐 들어가느냐로 이 원형 전류의 중심인 O점에서의 자기장을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전류가 3개니까 손을 3번 써야겠지? 원형 도선 ABC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 표는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냈다. 근데 도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인 걸 제시해줬네. 실험 1, 2, 3를 한번 분석해 볼까? 실험 1을 봐봐. 전류를 어디에만 흘려줬냐면 A에만 흘려줬어. BC는 전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전선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전류 안 흘려줬으니까. 실험 2는 A와 B에 전류를 흘려줬고 C가 없는 거야. 실험 3는 다 전류를 흘려보내줬어.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전류를 흘려보내줬으니까 정보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하나씩 힌트를 얻어가는 방식으로 풀어보자. 자, 실험 1부터 볼까? 실험 1은 A 전류가 흐르고 A만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A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A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 O 지점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겠지? 따라서 방향, 기역 부분은 눈알을 그리면 되겠다. 그러면 기역이 바로 풀리네. 기역은 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역은 맞는 말이네. 근데 우리 이렇게 세기와 방향을 원시인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튀어나오니까 그냥 플러스 B 제로라고 적을까? 플러스 B 제로. 그렇다면 실험 2는 뭐라고 적을까? X방향으로 0.5B0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0.5B0다 라고 쓰면 되겠다. 조금 더 간단하게 쓰자는 거지. 실험 3는 튀어나오는 B0다 라고 적혀 있으니 플러스 B0다 라고 적으면 되겠네. 따라서 실험 1은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플러스 B0다 라는 뜻이니까 실험 2에 이걸 적용해보자. 실험 2는 A와 B 두 전류가 모두 흐르고 있어. 이것은 A가 만드는 자기장 플러스 B0에다가 B가 만드는 자기장까지 합쳐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B가 만드는 자기장까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5B0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1.5B0겠네. 이게 바로 B가 만드는 자기장이겠다.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마이너스니까 들어가야만 해.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만 해. 5점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B에 흐르는 전류는 시계 방향이겠네. 그 다음 ABC 전류가 모두 흐르는 실험 3를 볼까? A가 만드는 자기장 플러스 B0와 B가 만드는 자기장 방금 구한 마이너스 1.5B0에다가 뒤에 추가적으로 C가 만드는 자기장까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B0가 나와야 하니까 얘를 맞춰주려면 플러스 1.5B0가 되겠다. 이게 바로 C가 만드는 자기장일 거고 C가 만드는 자기장이 플러스란 얘기는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C에 흐르는 전류는 반시계 방향이 된다는 뜻이겠다. 다들 오른손으로 따라오고 있니? 그러면 니은이 풀리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맞네.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고 그리고 디귿. B에 흐르는 전류가 크냐 C에 흐르는 전류가 크냐. 전류의 크기는 자기장과 거리까지 합쳐져서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자, 우리 얘를 물어본 거야. 전류를 물어본 거라고. 그런데 거리는 누가 크니? B가 더 많이 떨어져 있니? C가 더 많이 떨어져 있니? 그치? B보다 C가 더 많이 떨어져 있어. C가 더 거리가 머니까 자기장도 좀 적게 만들어지나 싶은데 어때? B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가 어때? 방향은 반대일지라도 크기는 1.5B0로 똑같다는 거지. C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는 1대1이란 얘기야.
아, 그렇다면 전류는 누가 더 크게 흐른다는 거야? C가 더 많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지. 따라서 디귿도 정답이네. 거리가 C가 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장은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C가 B보다 전류가 많이 흐를 것이다 라고 짐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자, 2018년 10월 학평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 애들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였어. 일단 도선은 3개야. A, B, C 3개고 이렇게 크로스되는 상황으로 겹쳐 있는데 A와 B는 전류의 크기가 나왔어. I. 또 심지어 방향도 나왔어. 그런데 C가 문제야. C가 올라가는 전류인지 내려가는 전류인지 또 전류가 I가 흐르는지 EI가 흐르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어. 그때 P, Q, R 지점에서의 A, B, C 전류가 미치는 자기장을 모두 다 합쳐서 생각해보는 문제인 거지.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 P, Q, R 지점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 B가 만드는 자기장, C가 만드는 자기장을 전부 다 탁탁탁 적어서 최종으로 자기장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문제 읽어볼게.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플러스 X 방향이고 세기는 I다. 그 다음부터 힌트가 나오네. 여기부터. 점 P 지점과 Q 지점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방향은 같고 여기 마지막 힌트부터 적어볼까? 써볼까?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B제로다. 아, A라는 애가 한 칸 떨어져 있는 P라는 지점에서 B제로만큼의 자기장을 행사하는구나. 아, 이거 기억해두자. 마지막 문장은 뭘 뜻하냐? 전류 I만큼 흐르면 한 칸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 얼마를 행사한다고? B제로만큼 행사한다. 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힌트를 준 거야. 전류가 I만큼 흐르면 한 칸 떨어진 지점에서는 B제로만큼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는 힌트야. 그렇다면 A는 P, Q, R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할 테니 다 마이너스로 해볼까? 마이너스 B제로, Q 지점은 2칸 떨어져 있으니 거리까지 고려하여 마이너스 2분의 B제로, R 지점은 다시 한 칸 떨어져 있으니 마이너스 B제로. 요게 바로 A라는 전류가 PQR 지점에서 행사하는 자기장이 되겠다. 그러면 B가 PQR에서 행사하는 자기장 또 알 수 있겠니? B도 I가 흐르잖아. 따라서 B도 한 칸 떨어져 있으면 B제로라는 자기장을 형성하겠네. PQR에 전부 다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한 칸 떨어져 있는 PQ 지점에선 B제로만큼의 자기장을 형성할 거고 R은 B라는 도선에서 2칸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제로만큼 행사하겠다. 여기까지 괜춘? 그 다음 C가 문제야. C는 전류의 크기도 모르고 방향도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 힌트가 되는 문장이 바로 요 앞문장이지. P 지점과 Q 지점에서 A, B, C 모두 합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기도 같고 방향도 같대. C 지점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건 세 개를 전부 다 합쳤을 때 이 값이 부호도 같고 크기도 같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힌트 자체가 이해가 되니? 그런데 C라는 애는 P와 Q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달라. P는 P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C에 의한 자기장은 약하게 영향을 미칠 거고 Q는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2배로 더 강한 자기장의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지. 따라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플러스라고 해볼까? P 지점에서는 요만큼 자기장을 미친다면 Q 지점에서는 2배만큼 요만큼 자기장을 미칠 거란 말이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 결론적으로 요 최종값이 같아야 돼. 한번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해 볼까? 최종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얘네들을 다 계산했을 때 앞에 있는 개수,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얘를 B제로 뺀 앞에 개수가 계산을 최종적으로 다 했을 때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 그런데 현재까지 P라는 지점은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고 Q라는 지점은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5야. 얘가 같은 값이 되어야 돼. 같은 숫자로 만나야 돼.
그래야 PQ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잖아. 그렇다면 C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보자. 전류의 방향이 올라가. 그렇다면 PQ 지점에서 플러스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겠네. 물론 Q 지점에서 2배로 더 많이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그렇다면 플러스란 얘기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Q 지점에서 이렇게 2배, P한테 형성하는 것의 2배만큼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면 P는 그것의 절반만큼의 자기장만 형성돼야 되는데 P가 움직인 최종 지점과 Q가 움직인 최종 지점이 같을 수가 없어. 두 개가 같은 수치에서 만나야, 그래야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값이 같아야. 그런데 말이 안 되더란 말이지. 따라서 C가 만드는 자기장은 PQ 지점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구나. 즉, C의 전류는 위로 올라가지 않는구나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즉, C가 내려가는 전류구나. 들어가는 자기장을 행사하는구나. 한번 적용해 볼게.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Q라는 곳에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자기장에 영향을 미칠 거야. 따라서 Q라는 지점에 훨씬 더 들어가는 마이너스의 자기장을 미쳐서 여기까지 됐다면 P라는 지점은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2배 정도 차이 나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A, B, C 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P와 Q가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자, P 지점에서 C는 Q 지점보다 절반의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어. 그래서 C가 만드는 자기장을 그냥 C라고 한다면 P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C가 되고 Q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C가 되고, 네, 요게 두 개가 같다는 거지. 그리고 C는 전류는 아랫방향으로 흐르고, 전류의 방향은 구했어. 마이너스 Y 아랫방향이야. 근데 P와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보자. 자, 두 개를 그대로 더해볼까? 여기서 B0란 문자처럼 보이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자기장의 세기가 B0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숫자나 다름없이 취급해야 돼.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B0, 마이너스 2분의 C는 그대로 적고, 또 마이너스 1.5B0, 마이너스 C. 지금 P 지점의 자기장과 Q 지점의 자기장이 같다라는 식을 계산 중인 거야. 자, B0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0.5B0가 되고, C를 왼쪽으로 옮기면 0.5C가 돼서 C란 B0가 된다. 우리가 말한 C란 뭘 얘기했냐면 C가 만드는 자기장을 C라고 했거든. C가 만드는 자기장이 B0네. C가 만드는 자기장이 B0네. 얘들아, B0는 어떤 전류가 만드는 거지?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I라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B0 아니었어? 즉, C라는 애도 전류가 I만큼 흘렀다. A, B, C 전부 다 I만큼 전류가 흘러서 한 칸 떨어진 곳에는 B0, 두 칸 떨어진 곳에는 마이너스 2분의 B0만큼 자기장을 행사했다라는 걸 거꾸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점 R 지점에서의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R 지점을 최종 완성한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R 지점은 C와 두 칸이나 떨어져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B0만큼 자기장을 행사하겠다. 얘를 전부 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B0네.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들어가는 자기장 2B0만큼 R 지점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뜻인데, 문제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2B0라고 하면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여기까지 38번 프린트입니다.